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분쟁이 연일 논란입니다. 급기야 뉴진스 팬들까지 거리 시위에 나섰는데 하이브가 도입한 다수의 자회사 시스템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 BTS.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는 그룹 세븐틴. 데뷔와 함께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신인 걸그룹 아일리까지 기획사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하이브 소속입니다. 하이브는 2019년 소스뮤직을 시작으로 작은 기획사를 인수하거나 분사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12개까지 늘렸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어도어 역시 2021년 자본금 160억 원을 투입해 독립시킨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영 방식, 멀티 레이블입니다. 많은 자율도를 줬고 어떤 창작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고 그런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운용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이브의 다양한 가수들이 다양한 작품을 내면서 활동한 거라고. 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오히려 자회사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출하는 아티스트에 따라 자회사별로 매출 실적이 매겨지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순위가 매겨지는 상황. 갈등의 중심에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역시 KBS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자회사 간 차별이 있었고 아티스트가 피해를 본 것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멀티 레이블이 뭔지, 이거를 경영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실패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이브도 이와 관련해 사내 공지에서 이번 문제는 멀티 레이블의 또 다른 시행착오라며 어떤 점을 보완할지 고민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그러자 어도어 경영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주장을 2시간 동안 반박했습니다. 소속사의 내부 갈등이 확산되면서 당장 그룹 뉴진스의 복귀가 비상입니다. 임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 자회사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 착수 나흘 만입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하이브는 구체적 진술과 증거도 공개했습니다. 어도어 측 노트북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과 독립방안 모색,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위해 뉴진스의 계약 해지 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 대표 지시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됐다며 단톡방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긴급 기자회견으로 맞받았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증거는 프레임을 만들어 왜곡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경영권 탈취를 위한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주주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나온 내부 고발 때문이라며 방시혁 의장, 박지원 하이브 CEO와 나눈 메신저 대화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하이브 고발에 민 대표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 오는 27일 신곡 뮤직비디오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뉴진스 복귀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던 카카오가 40% 가까운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는 SM의 제작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그리고 카카오의 IT 역량 등을 토대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놓고 하이브와 경쟁에 나섰던 카카오. 지난 26일까지 주식 공개 매수 청약을 진행한 결과 전체 주식의 39.87%를 확보해 무난히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경쟁 구도에 있던 하이브와 정격 합의를 본 지 16일 만입니다. 카카오는 목표했던 833만여 주를 주당 15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SM 지분 35% 가까운 주식을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절반씩 나눠 추가 매수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SM이 보유한 글로벌 지식재산권과 제작 시스템,
카카오의 IT와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 사업 협력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개 매수 청약에는 1,888만여 주가 몰리면서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카카오는 초과분은 매수하지 않고 비율대로 물량을 할당했습니다. 100주를 청약한 경우 44주를 15만 원에 넘길 수 있고 남은 주식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SM 지분 15.8%를 사들였던 하이브도 이번 공개 매수에 참여했는데 절반도 팔지 못하면서 8.8%를 가진 2대 주주로 남게 됐습니다. 공개 매수 청약이 끝난 직후 15% 넘게 떨어졌던 SM 주가는 청약 물량 매매 금지가 풀린 오늘 3%가량 올랐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걸그룹 중 한 팀이죠. 피프티 멤버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K-팝 스타로 본격적인 꽃길을 걷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100억 원이 넘는 소송전에 휘말린 멤버들도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사인조로 데뷔했지만 전속 계약을 둘러싼 분쟁 끝에 단 한 사람만 남게 된 피프티.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가 팀을 떠난 멤버들에게 1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전속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송의 대상에는 피프티 전 멤버들 외에도 이들의 부모와 전속 계약 부당 파기에 가담한 외주업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함께 팀을 떠났다가 지난 10월 홀로 복귀한 키나 씨. 요즘 연말 시상식과 광고 출연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활동 당시엔 미처 보여주지 못한 실력과 매력이 드러나며 K-팝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소속사는 키나 씨를 주축으로 새로운 멤버를 영입해 피프티 2기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